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야기를 저희는 더 이상 안 다룰 줄 알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총풍, 북풍을 언급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언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3에서 도서 비평을 하다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선거로 의사당에 불질러가지고 테러리스트가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선거로 집권을 했잖아요. 히틀러가. 우리 옛날에 뭐 선거 때 뭐 총풍 사건, 북풍 사건 이런 게 다 그 공포를 담당하는 내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면 보수가 유리한 겁니다. 자, 보수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 발언을 두고 이게 정치적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대고 북풍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총풍, 북풍 사건을 이야기 꺼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 북한과 정상회담하면서 약속했던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건넸던 USB 안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는 그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기됐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과거에 총풍이나 북풍과 마찬가지인 선거용 음모론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보여져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한 가지 이야기만 꺼낼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MB정부의 국정원 녹취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했다 사찰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어마어마하게 녹취하고 이런 사찰을 해서 실제로 그 당시 국정원장이나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례도 있다. 온갖 옛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들 지금 끄집어내는 걸 이건 원전 이야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총망라해서 균형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나는 이제 정치 현안 비평 안 하겠다. 도서 비평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시도였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현실 정치와 엮여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정치 현안 비평을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국민들에게 훨씬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하겠다는 옛날에 그 말을 되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군요. 네, 정치현안 비평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나 발언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거 정치 비평 아니에요. 정치 비평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고 책이요? 거기서 이제 네. 예컨대 나치가 불을 지려놓고 그것에 어떤 불이 나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면 이런 뇌의 어떤 불안감이 기존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총풍, 북풍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불안이 조성이 되고 네.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이 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뇌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존의 걸 지키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경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정치의 상황으로 이렇게 촌평을 했다, 논평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저는 과하게 아주 촘촘하게 유 이사장의 말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유 이사장이 말하기 참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 총풍이랑 북풍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언어적으로는 정치적 언어인데 그게 아니라 예시를 든 것뿐이니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직 4차 지원금 얘기도 안 나왔는데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와서요. 그 얘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선거 시즌이라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인데 이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으쌰으쌰 전국민 위로금 발언.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변호사님 이 선거 시즌이라서 이게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요. 정책을 집행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뭘 달성하라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찾아내는 게 정부와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수단을 찾아내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다.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나라 돈 쓰는 겁니다. 이 역기능은 뭐예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뺐으면 다른 데 쓸 돈이 없다. 그럼 예산 늘리려면 국채 발행하든지 그래서 빚을 내든지 그게 안 되면 증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돈을 막 쓰는 이런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가 있다면 가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대통령의 5차 위로금에 든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 손실을 보상해줘도 된다. 약간의 복지 차원에. 그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전에 1차 전국민 지원금 나갔을 때처럼 내수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나라 돈을 풀어서 확장 재정 정치 활동에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 그겁니까? 아니죠. 으쌰으쌰 위로금이라면서요. 그냥 국민 기분 좋은 거라면서요. 그죠? 그걸 목적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국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쓸 중요한 돈을 전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랏빚 내서 우리 아이들한테 빚을 남겨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니 이건 목적도 맞지도 않는 정말 허무맹랑한 목적이다. 국민 기분 좋으라고 위로금 쏜다는 게 한정된 예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아직 4차 지원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5차 지원금 얘기하는 게 과연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죠? 개인 의견이라는 점. 뭐 개인 의견이지 그럼 이게. 그렇죠, 예. 개인 의견이죠. 네.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예민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5차 위로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 돈이라면은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선거 앞둔 매표 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선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했어요, 교수님. 네. 이 두 사람의 SNS 설정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세금이죠, 이게. 5차, 아직 이제 언급만 된 것이고,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국 이제 세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정치죠. 희소한 가치를 이제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 권한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시켜서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대통령이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규정이. 전제가 뭐냐면 상황이 코로나가 이제 국면이 사실상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과제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이유는 다시 정상의 어떤 생활, 정상의 경제 활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국민들 고생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 위로하고 또 특히나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려면 뭐가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런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회복의 어떤 이 마중물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금을 갖고서 관권 선거하느냐? 세금 국민이 내고 국민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경제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사재를 털어서 재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금을 만들어서 내나?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정부 외에는 그 역할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또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개인 의견이라는 사족을 좀 달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게 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야 후보 경선 한창인데 경선에 앞서서 이 각자의 능력,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토론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후보를 좀 치켜 세우면서 그동안 놀린 것을 미안하다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칭찬한 속내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채널A에서 열렸던 이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토론을 잘 봤는데요. 많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금태섭 후보의 여러 공격을 잘 방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토론 능력이 지난번 대선과 비교해서는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자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계속해서 정치적인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뽑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최종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본인의 입지가 그만큼 더 좁아져요. 반면 이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서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야권의 최종 후보가 되면 보수 정당의 어떤 재개편,
합당이나 나중에 이런 통합 등의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력은 훨씬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자신이 이제 차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서 서울시장 최종 야권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평가를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정치적인 계산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봐야겠죠. 조금 전에 이제 걱정했다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발언 같이 보이시기 아니 그런 게 때문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 기조를 보면 네네. 안철수 옛날에 토론 못했다는 그렇죠. 언론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려였다는 점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또 SNS에 다른 글을 올려가지고요.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이유를 좀 적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했어요, 변호사님. 네.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새 힘을 찾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당내 후보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글을 적었는데 한편에서는 이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노리는지 안 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그 목적을 따라서 저는 저에게 다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당에 왔잖아요. 당을 추스리고 뭐 차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가장 당면한 서울시장, 부장시장, 재보궐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와서 하는 워딩들을 보면 당내 후보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세훈 전 시장, 뭐 홍준표 전 대표 마찬가지고,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당 밖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어쨌든 한 살림을 꾸려야 되는 당내 당 밖의 야권의 소중한 자산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 사람들로 안 돼. 다른 카드를 찾아야 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카드를 찾아오시든지요. 못 찾았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뭐 있을 것 같이 비례해서 하는데 있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새로운 힘을 찾아서 우리가 만든 새 상품입니다. 라고 짠 하고 유권자 앞에 데리고 오든지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당내에 있는 후보들 또 당 밖에는 안철수 후보한테까지 안 좋은 얘기가 나가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권 단에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손이 가겠어요. 그러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에서 전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패배 한 90% 이상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보궐선거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 짚어봤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